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미 연방특허청 행정판사를 역임하신 박충기 판사님을 모셨습니다. 박 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처음이신데요. 우리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이렇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여기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많이 저를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허 관계 일들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을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판사님께서 좀 전에 제가 물론 소개해 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특허 관계, 특허청에서 오래 또 일하고 계셨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렇게 판사나 이쪽보다는 공학계통에 전공하시다가 이렇게 판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동기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82년도에 네.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화공과 학사기를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제 화공과 쪽으로 직장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실수로 어떤 애벌타이즈먼을 보고 예, 예. 제가 미국 특허청에다가 애플라이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특허청에 직장을 얻어갖고 특허 심사관으로 네네. 일을 시작했죠.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변호사들이랑 네네. 디얼링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제 혼자 생각에 제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대를 다녔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직장에서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한 60% 아니면 70%의 그 학비를 대줬어요. 네네. 법대를 가게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학비를 받고 법대를 가갖고 저녁 때 법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라이선스를 얻어서 특허 변호사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증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4년 네. 그 유니언 칼바이트라는 미국 굴지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후로 94년도에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그 상공부 장관 임명을 받고 특허 행정 판사가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도움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이쪽 분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쩌다가 길에 걸린 그 다리로 치다 보니까 신문 쪽지에 특허청 그 직장이 있다는 것도 처음 보고 그냥 네네. 애플라이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 학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판사가 돼서 제가 꼭 하려고 그런 것보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쪽 분야로.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셨지만은 사실은 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학 쪽에서는 한 유능한 인재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또 이 법관 쪽에서는 또 유능한 인재를 또 확보한 그런 계기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어떻게 행정판사 하면 조금 저희들 일반 시청자를 보시기엔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반 판사 하면은 그냥 저지하고 하는데 그럼 행정판사는 과연 무엇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일반 판사랑 네네. 행정판사랑은 어떤 방면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거든요. 네네. 비슷한 점은 이제 판사가 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행정판사든 보통 판사든
변호사로 일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 이제 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행정 판사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방면에서는 비슷하고 다른 방면은 이제 행정 판사는 그 행정에 관계되는 일에만 그 항소하는 관계에서 판정을 짓든지 어떤 행정 판사들은 그 레코멘데이션 뿐이 하지 못해 판정을 못 짓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 한국 회사들이 네네. 그 ITC라고 있는데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네. 거기에도 이제 행정 판사가 있는데 그 행정 판사는 이제 판정을 못 하고 추하를 한 다음에 레코멘데이션을 커미셔너한테 하면 커미셔너들이 그것을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리젝 시키든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허 행정 판사 경우에는 우리가 판정을 줘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정을 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면 미국 고등법원으로 연방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할 수가 있죠. 네. 어떤 경우에는 지방법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저희가 프시딩이 그 특허 경우에는 행정판사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네네. trial proceeding이라고 있어갖고 지방법원처럼 이제 추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거는 appellate proceeding이라고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고등법원처럼 항소만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 특허를 안 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으로 우리가 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마음 안 드는 판정을 냈을 때는 네. 지방법원으로 아니면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할 수가 있죠. 그 또 우리가 하는 추할은 그 이제 특허청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특허를 무효화시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네네. 추할을 원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 경우에는 추하를 원하려고 그러면 비싸요. 한 3만 불 내고 피티션을 내요. 그러니까 네네. 컴플레인 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피티션이 추하를 할 만큼 한 그 증거물이 된다 그러면 네. 추하를 이제 그 후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도 갖고는 추할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추할을 하기 위해서 3만 불 낸 거 손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항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판정이 파이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추할 경우에는 이제 지방법원에다가 항소할 수가 없고 고등법원에다만 연방 고등법원에다만 우리 판정을 항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특허청로 뚫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고등법원 역할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지방법원에다가 항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모든 카스트를 그 발명가가 아니면 그거를 항소하는 그 회사가 네네. 다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드는 돈까지 그 사람들이 다 지불을 해야 되고 대신 새로운 증거물들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지방법원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 고등법원은 새로운 증거물을 절대 못 내요. 한국 법이랑 이제 그게 네네. 미국 법이랑 다른 점이에요. 고등법원에서는 있는 지방법원에서 다 낸 증거물 한도에서만 판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등법원처럼 하는 항소 받아주는 거는 심사관들 앞에서 낸 증거물들 안에서만 판정을 줘요. 새로운 증거물을 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안 받아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프시딩을 예. 우리가 특허 행정 판사들이 관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판정을 주면 거진다가 연방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정판사에 대해서 아주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행정판사의 그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하네요. 또 그 판결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희비가 또 엇갈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는 뭐 삼심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저 행정판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미국하고 한국의 특허청에 또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미 연방 특허청의 그 업무와 그 사명이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네네. 미국이랑 이제 법적으로는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뭐 특허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새로 와야 되고 그렇죠. 진보성이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거기에 한국에서도 행정판사랑 비슷한 그 심판관이라고 있어요. 그 항소를 하게 되면 심판관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한국에 있는 심판관들은 이제 다른 게 거기는 이제 국장급 사람들이 심판관이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미국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행정 판사가 될 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저희들이랑 비슷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특허를 주는 게 네. 그 한국 그 특허청이나 미국 특허청의 미션인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특허를 주는 게 무효화가 될 수 없는 특허를 주는 게 그렇죠. 그 사람들의 미션인데 그래도 이제 많은 특허들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심사관들 경우에는 이틀, 3일 안에 설치를 해야 되고 증거물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를 주는지 안 주는 그런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큰 회사들이 특허를 침해 소송을 받게 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증거물을 찾아내는데 보통 심사관들이 못 찾아내는 증거물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특허를 주지만은 그런 특허들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박 판사님께서는 이제 판사 되시기 전에 특허 심사관을 또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 판사하고 한국의 어떤 행정 심사관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판사는 아니고, 근데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좀 다른 역할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특허청에서도 오래 일하셨는데 특허하고 발명 동전의 앞뒷면 같이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발명이 돼야 또 특허를 받는 거고 예, 특허를 받으려면 또 어떤 발명가가 무언가를 창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판사님께서 보시는 이제 특허와 이제 발명과의 상관관계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네.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특허를 받게 되면 특허를 출원한 후에 많이 보호를 받아봤자 20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영업 비밀 트레이드 시크릿이라고 그래갖고 그 시크릿을 네네. 메인테인만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남한테 그치, 안 알려지게 비밀이. 비밀리 사용할 수만 있으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예를 들면 네네. 코카콜라 그 포뮬라 아직도 이제 그렇죠. 그 영업 비밀 트레이드 시크릿으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특허 경우에는 따로 아무리 자기가 그 후에 발명을 한다고 해도 그 특허 범위 안에 특허를 받은 사람 특허 범위 안에 들어가면 침해
소송에 걸려갖고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네네. 자기 혼자 만들었어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영업 비밀 경우에는 누가 훔치기 전에는 고소를 못하게 돼 있죠. 네네. 좋은 예의가 뭐냐면 그 컴퓨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갖고 리버스 엔지니어를 한다고 그래갖고 네네.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나 네. 분석해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내면 네. 그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 비밀을 침해를 안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네.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다 그러면 이제 특허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든 상관없이 그 특허 범위 안에 보호가 돼 있는 발명이면 침해를 하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왜 그렇죠. 발명이랑 특허랑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특별히 이제 글로벌 컴피티션이잖아요. 요새 와서는. 그렇죠. 예. 그래갖고 큰 회사에서 이런 발명을 팔려고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거진 다가 그 특허를 원해요. 이게 보호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리고 다른 회사랑 그 물건을 더 싸게 팔고 아니면 더 좋은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특허로 보호돼야지만 그런 물건을 팔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똑같은 것을 못 팔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큰 시장에서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시장은 레이버 카스트가 아주 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죠. 큰 회사들이나 조그만 사업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를 받는 쪽으로 보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발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보호되는 거는 유틸리티 특허라고 그냥 보통 프로세스나 뭐 컴포지션이나 디바이스 그런 것들이 관계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의장 특허, 디자인 특허라고 그거는 보호가 14년인데 요새 그 케이스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삼성이 저 애플 회사한테 고소받아갖고 디자인 그 스마트폰 조금 동글링 쪽으로 해갖고 빌리언 달러까지 손해배상이 됐다가 요새 와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정이 내려져갖고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 텐데 그래서 한100 밀리언 정도 그래도 큰 돈이죠. 그렇죠. 100 밀리언 정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얼마 될지는 아직 기다려 봐야 알지만은 그래서 이제 의장 특허도 이제 그 판례문 때문에 아주 중요화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호되는 게 플랜 특허라고 그래갖고 그 저기 요새 이런 꽃들이나 새로 만들어진 꽃들 내추럴에서 이제 저절로 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모종을 해갖고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특허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그렇군요. 특허 주는 게 나눠져 있죠. 아무튼 그 특허가 정말 흥미있는 분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 특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씨 없는 수박도 있고 뭐 네모난 수박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특허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쪽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박 판사님께서 보시는 특허의 정의랄까? 특허의 정의가 무엇이며 또 이렇게 특허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오래 일하시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정의와 아울러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모르겠어요. 정의라는 말을 특허랑 힘들지요. 네, 꺼내기에.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물들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 증거물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물을 숨겨 갖고 특허를 받을 경우에는
특허가 나중에 그 효과를 이룰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남을 고소했을 때 그 속여갖고 특허를 받은 거잖아요. 남을 고소했을 때 anti trust law라는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불법 컴피티션이라고 그래갖고 손해배상을 거꾸로 자기가 좋네요. 그거를 이제 침해 소송을 했을 때 거꾸로 자기가 손해배상을 3배로 낼 수가 있어요. 당하는군요. 네네, 거꾸로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이랑 달리 그 미국 법원이나 우리 제가 아는 그 행정 판사들도 디스커버리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없는 건데 그런 거를 알려고 그러면 이제 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남이 무슨 증거물을 갖고 있나를 캐낼 수가 있어요. 서로 받아낼 수가 있고 네네.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삼성이 전번에 그 스마트폰 갖고 또 빌리언 달러 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증거물들을 지웠거든요. 그 이메어에 있는 증거물들을. 그럴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최고 나쁘게 법원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삼성이 자기네들이 그 증거물을 숨겼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최고 나쁘게 해석하면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들은 미국 법을 모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그 법원의 어프로치나 한국의 법원의 어프로치가 현재는 많이 다르지만은 이제 한국도 점점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그 뭐랄까 법 자체가 정의로운 거를 원하기 때문에 숨기거나 거짓말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특허를 받아내면 그게 최고 나쁠 수가 있어요.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네네. 옛날에 그 히타치라는 회사가 네네네. 미국 회사 트랜스라직이라는 회사한테 연방 지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했는데 80 밀리언 달러를 졌어요. 히타치가 미국 회사한테. 그리고 특허가 무효되지 않고. 그건 안 되고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그 히타치가 우리한테 특허를 무효해달라고 소송을 같이 걸었어요. 똑같은 네. 시기에. 그래서 꼭 우리 경우에는 이제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특허를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연방 지방법원에서 특허는 무효화가 아니다. 네. 침해했다. 80 밀리언 달러 네. 그 손해배상을 내야 된다 하고 올라갔고 우리 경우에는 특허가 무효하다 해갖고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그 투 케이스를 받아갖고 저의 판정 증거를 먼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정 증거에 틀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특허가 무효화된 게 돼갖고 80 밀리언 달러 손해배상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특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특허가 없으니까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타치가 지방법원에서 못 이기는 거를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그 배심원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서는 다른 나라 회사들이 그 배심원들이 좀 미국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사람을 돕는 쪽으로 기울어졌거나 큰 회사 돕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배심원들의 결정이 그 바이어스들이 거기에 결정에 끼어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 행정 판사들은 법 갖고 증거물 갖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바이어스들이 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 회사들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저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그 Patent Trial Appeal Board에 최고 케이스가 소송 많이 건 회사가 누구냐면 네. 애플이랑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이에요. 특허를 무효화시키려고. 예. 그리고 LG도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소송 건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 한 3, 4년간 이제 우리 역할이 그 특허 행정 판사 역할이 아주 중요하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그 글로벌 기업이라는 그 애플이나 삼성 또 LG 이런 대기업들이 이 그 특허 전쟁에서 아주 정말 전쟁터네요. 한번 잘못 주면은 정말 그 배상이라는 것이 엄청난데 거기에서 변호사들 역할 또 행정판사 역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 판사님께서는 이제 35년 하시지만 변호사 시절까지 31년 공직 생활을 쭉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벌써 이제 다음 달 3월 3일인가요? 네. 이제 그 여기는 한인 발명가 협회에서 모셔서 네. 이제 세미를 하는데 네. 그날 발제하실 그 뭐 주제라든지 어떤 내용을 발표하실지 좀 이 기회를 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날 제가 네. 발표할 거는 네. 그 어떻게 그 발명들을 네. 보호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 쪽으로는 4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네네. 뭐 영업비밀, 상표, 제작권. 네. 특별히 이제 컴퓨터 쪽으로는 특허로 보호될 수도 있고 제작권으로 보호가 될 수가 있고 영업비밀로도 보호가 될 수가 네네.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런 특허를 받을 수가 있고 저작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받은 후에 특별히 이제 특허 경우에는 받은 후에 만약에 이제 그거를 수정하고 싶으면 그 어떻게 크랙할 수가 있고 크랙하는 방법도 이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그게 특허를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심사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허를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항소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포커스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보시는 거 아무거나 네네. 특허에 관계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그 다른 분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30여 년을 했던 실무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거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들에게 아주 귀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지고요. 또 그 한인 발명가 협회 그 이윤호 회장님께서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점점 발전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제 모시는 이제 강사님들도 정말 그거 보통 때 뵙기 힘드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박 판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그 내용들을 정말 많은 분들 숙지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또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은 특허 이제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기회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네. 특허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영어로는 useful 해야 되고 novelty가 있어야 되고 unobvious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쓸만해야 되고 그렇죠. 새로워야 되고 그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출원할 경우에는 설명서에다 그거를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네네. 또 그것도 하나의 법적인 리퀘어먼트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퀘어먼트를 다 세티스파이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벌써 알려져 있는 발명이라든지 인포메이션이 뭐가 있나 제대로 그렇죠. 알아갖고 제대로 출원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랑 한국 그것도 세계적으로 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게 미국에서 특허만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영국, 한국 특허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그 자기가 발명한 거를 누구한테 누설하는가 누구한테 판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용한다는 게 특허를 받는데 큰
위험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발명가 협회를 통해서 그런 설명들을 많이 제대로 듣고 이해하게 되면 그렇죠. 그 손해 보는 경우가 좀 줄어들겠죠. 네, 동감입니다. 정말 기발한 걸 찾아내서 발명을 했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뭐 새 나갔든지 또 어떤 절차에서 잘못돼 가지고 무산된 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특허 출원하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얻고 또 네트워크도 다지면서 자기가 정말 특출한 것을 발명했을 적에 이것이 제대로 특허로 출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판사님께서는 뭐 이제 이런 특허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인 사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헌신 봉사하셨는데 뭐 꼭 자랑하시라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들 기관이 돼야 되니까요. 그동안 한인 사회에 같이 이렇게 연관된 단체라든지 기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제가 네. 그 한인 연합회 수도권 한인회 그리고 시민연맹 시민협회 네. 상록회 그리고 사회복지센터랑 네. 일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때 펀딩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네. 네. 중간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면에서 그 학생애들도 이제 인턴십 같은 거 얻어주는데 정치인들 밑에서나 아니면 법원에서나 그런 일을 해왔고 또 그 한국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많이 그 압력을 강하는데 일을 했고 또 한인 사회들을 특별히 이제 메일랜드에서는 한국 협회 분들이 힘을 다 같이 잘 합해 주셔서 네. 저희들이 반이민법 막는데 그것도 그렇죠. 한국 분들 사업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법안들이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막는데 이제 제가 중간 역할은 하지만은 그 한국 지도자분들이 다 힘을 합쳐줘야지 다 거진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저도 배우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바람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그냥 뭐 허공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도움도 받고 또 중간 역할을 해줘서 또 특히 뭐 설날 선포라든지 한인의 날, 한인 날, 그래서 이번에 또 특별히 또 감사 선포문까지 또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저 한스 라이너 의장께서 직접 하셔가지고 그 어떤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하나는 네. 이제 몽거머리 카운티에서 그 저에 대한 그 특허 행정 판사로 은퇴한 것과 그리고 또 20몇 년 동안 그 한인 사회 그리고 소수 민족들을 위해서 일한 거를 이제 하나의 레코니션 해준 거고 또 시티 오브 게이터스버그에서도 똑같은 이제 선포문을 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의원이 그 테스트모니로 그 연방 그 하원 의원 그 저기 그 콩그레셔널 레코드에다가 그렇죠. 제가 그 20몇 년 동안 소수민족을 위한 그것도 한인 민족들을 위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콩그레셔널 레코드에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제 혼자 한 일은 아닌데 제가 많은 한인 지도자들이랑 같이 힘을 합해서 한 일들인데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다 대신해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박 판사는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그
그 한인 동포들의 또 자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아태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또 많은 소수민족들 또 특별히 이제 주류 사회의 그 공헌한 공헌들을 인정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준기 판사님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데요. 어떻게 이제 나도 한번 우리 박 판사님처럼 행정판사 또 이런 판사가 돼서 중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후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분들에게 좋은 조언이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그분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네네. 절대 자신감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네.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서도 끝까지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다고 봐요. 네네. 100%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경우에도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 저도 직장에서 쫓겨날 뻔도 했었고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노력해서 살아남았고 네. 또 대학교 다닐 때도 간둘 때 싶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노력해갖고 졸업을 해갖고 직장을 얻었고 또 법대 다닐 때도 제가 저기 에펜딕트미를 했거든요. 중간에 시험치기 2주 남겨놓고 그런데도 저기 남은 클래스를 2주 동안 못 갔지만은 남은 2주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졸업하게 됐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노력해서 이겨나면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네. 그때 당시에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 악착같이 노력해갖고 그거를 이겨내시면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있더라도 기브업하지 마시고 항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게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중간에 간두지 않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이 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안 될 상황에 처했어도 그래도 안 될 때까지 끝까지 붙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게 어떤 때는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노력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얻는 것들이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기브업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노력하시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귀한 충원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뭐 행정 판사나 어떤 길을 가는 걸 떠나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버 기브.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하면은 주저앉지 않고는 좋은 길이 언젠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 후학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 판사님의 향후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현재 계획은 네. 아주 정확히는 없고 그냥 6개월 동안 운동하고 네. 건강을 되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변호사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에서 이제 법대나 그런 데서 가르치는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동안에 정말 35년 동안에 공직생활을 포함해서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려오시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이 주류 사회
또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헌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바쁘신데 직접 나오셔서 귀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 연방특허청 행정판사를 역임하신 박충기 판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